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자, 1월달에 시장에 상승이 나왔던 기억이 제가 알기로는 2번 정도, 그 정도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었고 모두 하락만 보여줬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0.77% 하락을 보여주었고 잠깐 반등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는 정말 2800포인트를 위협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지수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봉을 보면 지난 11월 말에 저점을 보여주었던 2822포인트, 지금 여기 부근에서 바닥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 위치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지난 10월 초였죠. 그때 저점까지 주가가 많이 내려왔고 오늘은 1% 급락이 나왔네요.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난 저점까지 내려온 만큼 강하게 지지하는 모습과 함께 반등이 나오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LG화학의 낙폭이 조금 돋보이는 것 같아요. 무려 6% 가까운 급락이 나왔고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는 조금은 선방을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셀트리온은 상승으로 보여주었고 그 외 여러 종목들은 보합권 내에서 1, 2% 정도 등락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그룹주들 모처럼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외 종목들은 굉장히 부진했었죠. 다시 한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갔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자, 오늘은 순매수 등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개인과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0.7% 이상의 하락이 나오면서 수급적인 측면보다는 굉장히 투심악화가 한몫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지만 결코 큰 매도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1% 급락이 나왔다는 것은 투자 심리 악화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는데 규모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수급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한때 9만원에 이탈했었던 카카오. 오늘 외국인이 모처럼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여전히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금융 대표적인 KB금융. 12월 28일부터 지금 꾸준히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그래도 외국인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모 자체가 외국인보다는 미미하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탄력적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던 삼성 SDI. 오늘은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하나금융지주, KB금융,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LG이노텍, NC소프트, 포스코, SK이노베이션, 하나솔루션,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쉬고 개장을 했던 미국 증시를 먼저 살펴보면 지금 보시면 S&P 500이 1.8%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2.6%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 저점, 이 당시에 헝다그룹 디폴트 이슈가 있었는데 그 당시하고 비슷한 주가 위치까지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다우지수를 보면 자, 다우도 마찬가지로 1.5%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시장이 어제 급락했던 이유가 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무려 1.88%까지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4월쯤이었죠. 그 당시에 1.7%까지 상승을 보여주었고 약 1년 정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강한 상승과 함께 이제는 2%를 내다보는 위치까지 올라왔던 만큼 이런 점들이 나스닥과 S&P 500에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에 영향을 받고 있는 다우지수, 이 다우지수는 크게 밀리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어제는 다우지수도 급락이 나왔고 많은 금융주들의 약세까지 동반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에서 금융주가 약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국내에도 국채금리 상승하는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보험주와 은행주, 그래도 나름대로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대해상도 3%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또 KB금융은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모두 1%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국채금리가 상승했는데도 골드만삭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 나왔어요. 물론 골드만삭스는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런 흐름을 봤을 때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은 유동성으로 많은 상승이 나왔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실적이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카카오와 네이버도 4분기에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그런 전망 때문에 한 차례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여러 종목 내에서도 조금은 확인해보고 가자. 그런 작업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지금 내가 보유한 종목이라든지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그 종목이 4분기뿐만 아니라 상반기 내에서는 실적이 조금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면 일단은 모멘텀과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리스크를 한번 피해보는 것도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채금리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금융주들이 크게 약세를 보여주었는지 그 부분을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앞으로 투자 방향성을 한번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국내 시장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장인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던 카카오마저도 어제 김범수 의장의 탈세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나왔고 그 때문에 10만원대가 붕괴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9만원까지 이탈하면서 지금 8만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과거에 코스닥 2위 종목이었던 신라젠 이 종목은 2020년 5월달에 거래가 정지되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라젠 대표의 횡령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라는 발표가 있었고 또 현대산업개발이죠. 다들 이 기업에 대해서는 아실 거예요. 광주에서 2차례 건물 붕괴 사건에 연루가 되었었고 그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을 고려 중이라는 국토부 장관의 언급이 있음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도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대형주들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제가 예시로 말씀드렸던 이 세 종목 외에도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그리고 셀트리온도 있고요. 일단은 국내 시장의 대형주 위주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투시마카의 정말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지금 건물 붕괴 사건은 현대산업개발하고만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커지게 되고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된다면 현대산업개발 말고도 다른 건설사들, GS, 현대, 또 대림 이런 종목들까지 괜히 불똥이 튀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셀트리온의 분식 회계 사건이라든지 신라젠 상장 폐지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단지 신라젠과 셀트리온 이 두 종목만의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바이오 종목으로 투심이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추가해서 카카오까지 지금 이런 사건이 펼쳐지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의 투심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1월달에 정말 이런 내용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솔루션 상장도 빨리 마무리가 되고 또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의 시끄러운 이슈들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되어서 조금은 투심이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월달은 아마 이렇게 흘러갈 것 같고 저는 국내 시장은 설날 이후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3% 이상의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지금 촬영 시점에는 시가보다 높은 위치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투심이 많이 악화되어 있고 또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역배열 추세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투심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8만원이란 가격이 싸 보인다. 그런 생각으로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90% 이상 동일할 거예요. 이 시점에서 카카오의 주가의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재료, 모멘텀 그런 것들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흘러내리는 주가는 반드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발생이 될 것이고 그 구간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켜준다면 그때 비로소 저가 매수 기회로서 매수 관점을 가져오는 것도 좋은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만큼은 이런 구간이 아니죠. 지금은 이런 구간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8만원대가 조금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추가 매수라든지 저점 매수 이거는 당분간 피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필히 바닥을 다지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신 뒤에 매수할지 말지를 한번 결정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 때문에
미국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그런 부분이 국내 시장으로도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와는 반대로 국제 유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많은 유가 관련주들도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S오일의 흐름도 상당히 좋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점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아졌으니까 금리를 인상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 유가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유가 관련주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지난 2015년도 당시에도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했을 때 그때도 금리를 인상하기 직전까지 굉장히 유가가 가파른 상승이 있었고 국내 유가 관련 대표 종목 S오일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오히려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그 구간 한번 대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오일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지난번에도 금리를 최초로 인상했던 시점이 2015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S오일의 주가를 보시면 다른 기술주들은 15% 이상의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정 없이 오히려 더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 금리 인상과 유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저는 충분히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의 흐름도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5년 당시의 흐름하고 지금의 흐름 한번 비교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의 팁으로서 이해를 해보시고요. 자, 어쨌든 시장 상황이 정말 좋지 못한 것 같아요. 다들 시장이 쉽지 않지만 언제나 힘내시고 저는 항상 이렇게 낙폭이 강했던 만큼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시점도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이 어려운 구간을 잘 이겨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